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 가구의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3시에는 안동시 임동면 일대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마을 주민 19명이 집중호우로 고립돼 이 중 8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임동면 외에도 남후면과 와룡면에서 2명, 용상동에서 1명, 또 영양군 이반면에서도 1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로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양군의 국도 31호선과 지방도 920호선, 211호선이 통제됐고요. 안동 법풍동 지하차도, 또 예천 한천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 통행도 금지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영양 반변천 청암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요. 걱정이 매우 큽니다. 아무쪼록 더는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방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졌습니다. 잠시 후 경북도 의회 박성만 후반기 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임기 4년의 반환점이 돌았습니다.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북부권의 각 시군별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모색해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반환점을 둔 민선 8기, 지난 2년간 우리 북부권 시군의 성과를 짚어보고요. 앞으로 남은 2년의 과제는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안동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2년간 안동시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꼽아보자면 바이오 국가생명산단 유치와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려진 것처럼 안동은 백신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 전주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바이오 산단을 유치하는 게 확정이 됐었고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포항시와 함께 바이오 국가생명특화단지 조성이 확정이 됐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회발전특구, 문화특구, 교육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정이 된 것도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기창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2주년 공감 콘서트를 통해서 앞으로 정주 인구 30만, 경제 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명의 비전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물론 쉽지 않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 플랜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성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에 이제 안동시가 그 중에서 이제 3대 특구 지정됐다는 네네. 거 예, 말씀을 주셨고,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선정 등 관광 산업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네, 안동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이제 화해 별신구 탈로리가 지정이 돼 있고 화해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교 책판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지정 3대 유산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안동시는 안동댐의 상설 수상공연장, 마리나 리조트, 수륙양용 버스 도입과 같이 안동댐을 관광자원화를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옛 안동역사 부지에는 워터파크나 키즈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타운을 조성을 하고 중앙성 폐성 구간을 레저 스포츠 힐링로드로 조성하겠다. 아하. 이런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 관광 분야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안동역사 부지에 워터파크, 키즈 테마파크 이런 문화 관광 타운이 조성되는군요. 네.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뭐 이제 추진 중인 계획입니다. 추진 중이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예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도청이 들어오고 나서 인구가 늘면서 올해 2월에는 신도시가 있는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했죠. 네, 예천구는 이제 도청 신도시 내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경북의 22개 지자체 가운데 뭐 유일하게 인구 증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선 8기 2년간 뭐 도청 이전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호명면이 읍으로 승격한 것도 뭐 도청 이전 덕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예천구는 스포츠 도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육상교육훈련센터와 양궁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팀의 전지훈련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제대회 유치도 꾸준히 나설 계획입니다. 양승진 기자님, 양 기자님, 예, 예. 예, 수학이 좀 잘 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예. 예, 국제대회 유치도 이제 꾸준히 나설 계획이고요. 태룡포나 상강문화단지, 뭐 곤충생태원, 석송역, 예천박물관, 금당실과 같은 예천의 관광지와 원도심을 연결할 수 있도록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도 추진을 하는데요. 예. 뭐 재작년에 이제 군립 박서보 미술관을 뭐 건립을 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전적이 있는 만큼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예천군 소식이었고, 다음은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공항 유치 등의 효과가 있지만 아직 화물터미널 건립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 다만 세포배양 규제자유특구 유치 이런 성과도 있었네요. 네, 우선 화물터미널 건립 문제는 북수화물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됐으나 위치를 두고 뭐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답보 상태이기는 하지만 뭐 연내로 해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구는 지난 5월 세포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앞으로 본격적인 세포배양 소재 생산과 상용화를 위한 세포배양 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도 지난 3월에 의성군 드론 비행 시험센터가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대테러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기술 시험을 위한 최적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드론 실중 시 구축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드론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의성 소식 받고 다음은 청송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전면 도입을 이뤄냈잖아요. 네,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시행을 했는데 예. 일부 지역에서도 이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송구는 이제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서면과 진보 면에 있는 단일 노선을 신설을 하고 승강장을 추가 설치를 해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개선해 나가고 또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뒀고요. 예. 청송은 이제 고령화나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결국은 속도를 조금 더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를 해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창업을 돕는 향노화 연구지원센터 건립과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 결과를 상품화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뒀습니다. 또 이것과 연계해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창업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송읍 월망리에 있는 옛 청송 군수 간사부지에 조성하는 청송 공공주택 청년 빌리지와 진보면 일대에 이제 진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영양입니다. 이번에 300만 명 넘는 유튜버가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 아닌 이슈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그런 영양이죠. 이번 이 비하 논란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영향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총 사업비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의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양군 1월면 용하리 일원에 들어서 국내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는 이제 건설 시에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 관광 수입 증대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양군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지급되는 특별 지원금이 이래 240억 원 한도 외로 이제 지급이 되고 8년 건설 8년 운영 기간 50년간 지원되는 기본 지원금 401억 원과 사업자 지원금 295억 원을 이제 관광이나 체육, 복지 분야에 투입을 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양수발전소 소식 전해주셨고, 이 양수발전소가 영양하고 봉화가 같이 됐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지역 간에 아주 경사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영주와 봉화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영주는 첨단 배열의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 성과로 들 수 있겠고, 봉화는 베트남 리왕조 사업 추진 등이 또 주요 과제일 것 같은데요. 네, 영주시는 이제 올해 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본 예산의 1조 원 시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 지정 승인 외에도 영주댐 준공이 이뤄진 점도 이제 성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9월 착공을 해서 2027년 준공 목표인 영주 국가 베어링 산단은 기업 투자 유치 외에도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봉화구는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 왕조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명을 이제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지역이 아닌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장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주와 문경 보겠는데 지난 2년 그리고 앞으로 2년 상주와 문경 살펴봐 주시죠. 네, 상주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이제 단절 구간이었던 김천 문경 구간의 연결, 이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상주 일반 산업단지 준공, 그다음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이 성과로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경북도의 국민안전 체험시설 유치 등의 성과도 빼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0만 인구 회복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상주 인구가 10만 밑으로 떨어진 지가 한 2년, 3년이 이상 지나면서 지금 10만 인구 회복이 가장 큰 과제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경북에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여겨지는 문경은 관광 레저 도시로의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울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환경 훼손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겠지만 KTX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문경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문경시는 2031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 유치를 비롯해서 충실대학교 문경 캠퍼스 건립과 KTX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민선 8기 우리 지역의 지난 2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19분 4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수신 잘 싸.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우울 잃어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경북도 의회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죠. 지난 2일에는 제12대 경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주 출신 박성만 도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죠. 경북도 의회 박성만 후반기 의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의장 박성만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시네요, 의장님. 아유, 안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약간 걸려서 그러시구나. 정치하시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제12대 경상북도 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장 박성만입니다. 먼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2도 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영광과 막중한 역할을 부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2대 후반기 의회는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북 중심의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2년의 시간 동안 동의원들과 함께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우리 260만 도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의장으로 선출되신 후에 의사봉을 3번 두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3번이냐 봤더니 첫 번째는 집행부의 이철호 도지사 또 교육청의 임종식 교육감을 생각하면서 두드리겠다. 두 번째는 59명의 의원 눈빛을 보며 두드리겠다. 세 번째는 260만 도민을 보며 두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흔히들 우리 의회 의사봉 3번은
의회 상정, 부결, 의결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이 첫 번째 방망이는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에 힘쏟고 있는 집행부 모두를 향해서 그 의미를 담아서 두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도민들이 주신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눈빛을 보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는 이 경북의 주인이 정말 농사가 토지가 기본인 것처럼 정치의 기본은 민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민들을 의미하며 의사봉 같은 세 번의 두드림을 위해서 집행부와 도의원 도민들은 궁극적인 목표인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후반기 원구성이 다 완료가 됐죠? 그 상임위원장들도 다 뽑은 거죠? 맞습니다. 5일날 완료가 됐죠. 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난 2일 저희들 임시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의장인 저와 배진석, 최병준 부의장이 선출되었고 7월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7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의 이춘호 위원장, 기획의 영천의 이춘호 운영위원장, 기획의 청도의 이선희 위원장,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의 안동의 건강대 위원장, 문화환경의 포항의 이동호 위원장, 농수산의 청송의 신효강 위원장님, 건설소방에는 칠곡의 박순범 위원장님, 교육위원장에는 경산의 박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들이 각각 선출되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 출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임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안을 논해서 경북 도민들의 산적한 과제들을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지방정치를 보여드리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원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원구성 의장, 부의장 다 뽑았고 7개 상임위원장까지. 이 중에서 우리 북부 지역은 우리 영주의 박성만 의장님하고 안동의 권광택 위원장, 또 청송의 신여광 위원장 이렇게 원구성을 마무리했네요. 자, 이제 후반기 도의회 임기가 시작됐는데 후반기 경북도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십니까? 참 방대한 내용이잖아, 그죠? 첫째는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의 운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의 22개 시군의회와 정책 소통을 위한 교류 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 간담회를 통한 현안 사항 분석으로 강력의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하고 대구시의 교류 협력을 정례화시키고 국회라든가 법제처, 지방시도위원회 등의 의회 관련 소환기관들과 업무 협약 등으로 상호 교류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개발 강화를 위해 도의회 조직 개편도 실시할 생각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경북도의회 처음으로 대변인 제도도 신설하고 정책 홍보 활동도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요. 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인 우리 조직과 예산, 감사 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을 계속 노력해야 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의회 존재의 이유는 도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함이 있기 때문에 오직 도민을 위해 모든 의정 영향을 집중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도민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자, 현재 경상북도에는 현안이 많은데 크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통합 논란인데 지금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그 추진을 지금 서두르는 그런 모양새인데 경상북도와 대구시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박성만 의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정치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만 견해를 다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게 주인은 국민이고 대구 경북의 주인은 결국은 500만 시도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100년 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혹여나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급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구 경북 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경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적 현상을 위해 도청이 안동에 왔고 포항에 동부청사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통합 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여러 사정과 시도민들의 뜻을 꼼꼼히 살펴서 검토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경상북도 대구시와 대등하게 추진 상황들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동시 의회와 예천군 의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잖아요. 곳곳에 이제 현수막도 많이 내걸었던데 혹시 경상북도 의회 대응 방안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이게 어젠다로 우리 도의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메모드급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대구 경북 통합 대책위원회라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있어요. 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고. 그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도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찬성 쪽이 많습니까? 반대 쪽이 많습니까? 아직 여러 모니터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우리 북부권 쪽에서는 신도청이 이 안동으로 와 있고 예천으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대구 인접한 시군들은 수도권 중심의 축을 우리 강력화시켜서 좀 대응 체계를 메모드급으로 하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군요. 대구 인근 뭐 시군 같은 경우는 좀 찬성적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거. 그렇죠. 뭐 정확히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자,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도 우리 경북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대구 경북 신공항 전국의 미래를 이끌을 성장 인프라의 핵심이잖아요. 거의 11조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 공항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되는 신공항은 아마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 경제 물류공항으로 건설하여지고 있고 중랑부권의 항공물류 허브이자 대구 경북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으로 우리 지역에 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과 융화되는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성군 일원에 조성될 공항 신도시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와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 주거단지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북의 문화, 역사, 자연, 관광 인프라도 연계하도록 의회에서 적극 건의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지방의회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주민대표기관으로 조례 제정이 있고 예산심이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도민들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너무 견제에만 치우쳐 소통되지 않으면 그 불행은 모두 우리 도민들의 아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일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22개 시군의 지역균형 발전과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협력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견제와 감시는 뭐 기본이고 여기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존경하는 우리 260만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북은 지방 소멸과 저출생 등의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원들과 함께 묶여있는 매듭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11대 도의 후반기가 되도록 힘차게 달려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며 도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후반기 경북도 의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목감기도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북도 의회 박성만 후반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7월 19일이 네. 최상병 사망 1주기를 맞이하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최상병 1주기를 맞아서 오늘 또 경찰청의 조사 결과도 발표가 있었고 뭐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한번 좀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두 개의 아주 인상적인 글을 봤는데 하나는 한 달 전에 나온 최상병의 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받는 박 전 단장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히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라는 아주 진심이 담긴 호소가 그 편지의 일부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7월 3일 날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직후에 그러니까 상정된 직후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병사의 사망사건을 군 장비 훼손 정도로 폄훼하는 이런 발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이 문제는 정말 이제 심각한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송에 앞서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7월 6일하고 7월 10일 6일은 지났고 10일은 이제 내일 모레인데 예천에서 진혼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참석은 못하지만 이 방송을 빌어서 추도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이틀 전에 6일 그리고 내일 모레 10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예천에서 진혼제까지 열린다는 소식. 그 주진우 의원 그 필리버스터에서 그 발언 정말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유가족들 정말 두 번 죽이는 어쩜 그렇게 공감 능력 제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유가족을 생각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자, 최근 그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뭐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 이건 뭐 분명할 것 같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에 거부권 행사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돌아오면 바로 하실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최상병 1주기하고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한번 발의를 했고, 이제 그 거부권 행사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권이 반응하는 거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최상병 사망 그 규명이 아니라 박정훈 단장의 항명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진우 의원의 이 군장비에 비유한 이 얘기,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경북 경찰청장이 이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아마도 임의로 또는 직권으로 열었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를 결정을 했고, 그것이 오늘 이제 경찰 수사 발표에서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 일련의 이 여권의 이런 과정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이 그 며칠 만에 100만 명을 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고, 예. 이런 강대강 정치 상황이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한 미래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영린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그 두 개의 영린 좀 소개해 주시죠.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영린이 있는데, 국민들이 정치권이 절대로 건드려서 안 되는 두 개의 영린이 있는데, 하나는 입시입니다. 입시 문제. 네. 예. 모든 대한민국 가정이 다 연루되어 있는 입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 예. 네. 군대 가서 무슨 사건이 생긴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수해가 전국적으로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장병이 물에 떠내려간 사건이거든요. 예.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누구도 납득을 하지 못하는데, 이걸 지금 마치 이제 지록위화처럼 저 사슴을 가르치면서 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사성어처럼 이걸 덮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특검법 과정에서, 통과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얘기도 잠깐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좋지 못한 모습, 아까 뭐 주진우 의원 그런 발언도 생각나고, 그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또 조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그렇죠, 또 예. 담겨서 그것도 좀 얘기거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주진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특정 정당이 법안을 통과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상대 정당이 지연하거나 저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벌이는 건데, 예. 이게 이제 24시간으로 지금 규정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유상범 의원이 하는 동안에 그리고 1시간 만에 지금 이 국민의 의원들이 졸고 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 포착돼서 여론의 눈총을 받기도 했고, 예.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런 그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그 이득을 얻었는지 저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보수 정당에서 최우선 가치가 안보고 그 마지막 보루가 군대인데, 군대에서 일어난 문제를 이렇게 남 얘기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해병 전후회가 왜 변심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보수 정권의 핵심 안보, 군대인데 왜 이렇게 최상병 문제를 끌고 가는지 국민들은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 핵심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실 것 같고, 그 경북 경찰청에서 오늘 그 중요한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결과 그 뭐 핵심 인물이었죠.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하고 그 부하들 6명을 이제 송치하는 그런 결과를 밝혔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동의하지 못하실 겁니다. 못하고 또다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발표였는데 참 이거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의도적인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또 중요한 발표 날에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꼭 해외 순방 날은 중요한 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네. 공교롭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이 불송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 전 사단장.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사병 생활을 하면서 예. 이런 사단장 밑에서 군대 생활 안 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말 지휘관으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성품을 지녔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경찰 수사 결과는 뭐 각본대로 짜여진 것처럼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7월 8일 날 오늘 이거 발표하기 위해서 7월 6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임 전 사단장을 통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 근데 이제 심의 내용은 아무도 공개 안 하고 심의는 누가 했는지도 공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밀실 그런 심의를 했던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데 예. 그러면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가? 근데 사실은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 개최에 대해서 그 지금 부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대변하는 그 김경호 변호사가 예. 이거 지금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용민 중령이라 하면 그 7포대장이죠.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 책임이 그렇죠. 다 있다 하고 우리 네. 뭐 최상병도 찾아가서 또 그렇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울분을 토했고 네. 그랬던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그 수사심의위원회 규칙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예예. 그랬더니 거기 2조 1항에 신청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청은 사건 관계인만 할 수 있는데 사건 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또는 그들을 대변하는 대리인을 얘기한다. 그래요? 경찰청장이 이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청 자격이 따로? 그렇죠. 근데 경찰청장이 했다면서요?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규칙에 없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직권으로 이거를 열 수가 없는 거라는 게 규칙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관계인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데 경북 경찰청장이 신청했다고요? 그렇죠. 직권으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이 절차 자체가 예. 무효다라고 지금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경북 경찰청장을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밀실 심의에다가 부실 수사에 이런 이제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결국 오늘 수사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최상봉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이제 정권 퇴진 운동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최상병 부모의 마음이 정말 어땠을지 알겠고 근데 이건 오늘 저도 이렇게 발표를 쭉 지켜보면서 누가 봐도 좀 이건 아니다 싶잖아요. 네. 그 발표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경찰청장도 그렇고 아마 속으로는 다 아니다 싶을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이 참 저로서는 참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예. 그 형식마저 예. 1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그걸 다 비공개로 하고 찍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초라하게 경찰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는 이제 그럼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봐요. 신뢰를 잃고 얼마나 또 스스로 또 자존심 상했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 억울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는 다 이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예.
자,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있잖아요. 이게 뭐 네. 금방 빠른 시간 내에 100만 훌쩍 넘기더면 오늘 보니까 또 130만까지 넘기고 있던데 그 민심에는 최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불만이 뭐 가장 크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청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라 라는 청원을 한 거예요. 예. 6월 20일 날부터 이제 동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130만 명이 동의를 획득을 했습니다. 딱 한 달 동안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7월 20일까지 예. 지금 하는데 그때까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제 요체는 그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에 빠뜨렸다. 군사적인 충돌도 지금 한반도에서 점점 더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지금 행위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생 경제를 파탄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부자 감세까지 하면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민은 총선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했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그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올렸는데 여기에 무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 지금 탄핵의 이 청원인이 탄핵의 5가지 대표 사유를 들었는데 예. 그 첫 번째 사유가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를 이제 첫 번째 사유로 거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네. 이 청원인은 정확히 지금 짚어준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마무리 지으셔야 돼서요. 예, 결론 말씀 내려주시죠. 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사병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군 지휘관에게는 어떤 사법적인 책임 이전에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휘 책임에 따라서 부하와 그 장병들이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지휘 책임을 감당했을 때만이 이 사단장은 그 부하들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게 되고 임성근 사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받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건 일면 맞는 얘기지만 지휘관이 지휘 책임을 졌을 때만 타당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이런 자격이 없는 지휘관을 지키려고 이 죽은 사병의 원혼을 풀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오판이 국정을 흔들고 있고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진정한 군인이라면 최상병 일주기를 맞아서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해병대를 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상준의 세상 읽기 여기까지 하죠.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